꼭 제가 시아버지 장례식 자리를 지켜야 해요? 지훈 씨도 있고 신우이도 있잖아요. 저는 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혜영아, 내가 이 집 며느리인데 시아버지 장례식의 자리를 지키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솔직히 답답해서요. 저는 친자식도 아니잖아요. 친정엄마랑 갈 데가 있어요. 오후에 잠깐 들르게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시아버지 발인 날이다. 알아요. 근데 굳이 제가 있어야 되냐고요. 친척들도 많고 저 하나 없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복잡한 거 딱 질색이에요. 저희 엄마는 굳이 있을 필요 없대요. 그때 저는 조용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 맘대로 해라. 며느리 한마디가 어떻게 모든 것을 바꿨는지, 그리고 어떤 반전이 기다리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재밌는 사연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연 들어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이 된 박정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며 살아왔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집안에서 태어나 하루하루 아껴 쓰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만나 결혼을 하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억척같이 일했습니다. 손님이 한 명이라도 오면 감사했고 밤늦게까지 장부를 맞추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딸을 키워냈습니다. 딸은 성실하고 따뜻한 사위를 만나 단란한 가정을 꾸렸고 아들도 결혼을 하여 며느리와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 친정은 친정아빠가 중소기업을 운영해서 여유로운 집안입니다. 아주 곱게 자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고생은 안 하겠구나 싶었어요. 저도 이제 남은 생을 조금은 편안하게 살아가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큰 병에 걸리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긴 투병 끝에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야윈 얼굴에는 고통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롭고 또렷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곁을 지키며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늦은 밤 병실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순아,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묵직했습니다. 저는 다급히 대답했습니다. 여보, 말씀하지 마세요. 힘드실 텐데 그냥 쉬세요. 그러나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다. 남편은 한참 숨을 고르더니 서랍에서 작은 서류 봉투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봉투는 생각보다 묵직했고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두툼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아내 집, 예금, 내가 가진 것 전부 내 앞으로 해뒀다. 당신이 죽을 때까지 생활하는 데 쓰고 남는 건 당신 뜻대로 해. 저는 너무 놀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숨을 몰아쉬며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혜영이를 믿을 수가 없다. 내가 잘 알잖아. 지훈이는 언제나 아내 눈치만 보고 혜영이는 돈 얘기만 하지 않느냐. 내가 병상에 눕자마자 둘은 어떻게든 재산을 챙길 궁리만 했다. 내가 이대로 가면 당신이 얼마나 힘들겠는지 생각하니 차라리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왜 이런 걸 혼자 준비하셨어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크셨을까요? 목소리는 떨리고 가슴은 먹먹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라도 지켜야 하지 않겠어? 이걸 가지고 병원비, 생활비로 쓰고 남는 건 알아서 해라. 하지만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지훈이도 혜영이도 당신 마음을 흔들려 할 것이야. 그때 흔들리면 안 된다. 저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눈빛은 마지막까지 강했습니다. 그는 다시 제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약속해야. 내가 곁에 없어도 당신 스스로 지켜야 한다. 끝까지. 저는 눈물이 흘러내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약속드릴게요. 제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당신이 남긴 뜻 절대 흔들리지 않을게요. 그 순간 남편의 손끝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숨소리가 얕아지고 인의 고요가 병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남편의 얼굴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린 듯했지만 제 품에 안겨있는 서류 봉투의 무게가 남편의 마지막 뜻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종이 몇 장이 앞으로의 제 삶을 짊어지게 만들 것이고 남편의 목소리처럼 제 가슴 속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질 것임을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남편은 결국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 숨결을 제 손에 남기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장례를 치르는 일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물로 붉어진 눈을 감추고 정신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남편의 영정이 장례식장 한쪽에 걸리자 그제야 현실이 저를 덮쳤습니다. 이젠 정말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차갑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면서 장례식장은 분주해졌습니다. 친척, 이웃, 남편의 옛 동료들까지 조문을 위해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상주로서 그분들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제 딸 지은이가 곁에서 저를 부지런히 도왔습니다. 지은이는 손님들이 오시면 허리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고 저 대신 차분하게 안내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버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눈물이 글썽였지만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고 정성껏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가면 다시 제 손을 잡으며 엄마, 힘내세요. 제가 곁에 있어요. 라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지은이가 없었더라면 저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반면 며느리 혜영이는 달랐습니다. 혜영이는 장례식장 한 구석에 앉아 마치 손님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분주히 오고 가는데도 인사조차 하지 않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좋지 않은가 싶어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이랬습니다. 점심 무렵 손님들이 몰려들어 장례식장이 북적이던 때였습니다. 제가 지쳐있자 혜영이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네요. 어머니, 제가 꼭 장례식에서 자리를 지켜야 해요. 저는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 말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서 감히 그런 말을 할 줄이야. 저는 최대한 목소리를 가라앉혔습니다. 혜영아, 무슨 소리를 하니? 내가 자식이 아니면 뭐니? 내가 이 집 며느리인데 같이 지켜야 하지 않겠니? 하지만 혜영이는 고개를 돌리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몸도 피곤하고 사람도 많아서 너무 불편해요. 여기 앉아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듯 했습니다. 그때 저는 혜영이에게 음식 주문을 맡겨두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손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식사 준비가 시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혜영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결국 아들 지훈을 불렀습니다. 지훈아, 혜영이는 어디 갔니? 내가 음식 주문을 맡겼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지훈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혜영이가 몸이 안 좋아서 집에 갔어요. 제가 대신할게요. 그 말에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장례식장을 떠났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이 아플 수도 있지만 시아버지 장례식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그냥 떠난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한숨을 내쉬며 결국 지은이에게 다시 부탁해야 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음식을 좀 챙겨줄래? 손님들이 곧 드실 시간이야. 다른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분주히 뛰어다니며 주문과 서빙까지 맡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부탁했던 일은 결국 딸이 대신했습니다. 지은이는 자기 목 이상을 해내며 저를 지탱해 주었지만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없었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도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안 보이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한다. 그 말이 제 귀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저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손님들에게
인사를 이어갔지만 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지친 몸을 의자에 겨우 붙이고 앉았습니다. 눈앞에는 남편의 영정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마지막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 저는 그때는 너무 냉정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의 모습은 제 생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딸은 제 어깨를 붙들고 끝까지 함께하는데 며느리는 마치 타인의 집에 온 손님처럼 행동했습니다. 남편의 부재만으로도 가슴이 텅 빈 상황에서 저는 더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서 무언가 조금씩 자라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봉투의 무게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켜야 할 약속, 지켜야 할 뜻이 저를 향해 더욱 무겁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장례가 이틀째에 접어들자 제 마음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오가는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하며 억지로 정신을 붙들었지만 가슴 속 슬픔은 잠시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특유의 향내가 코끝을 찔렀고 구석구석에서 흘러나오는 곡소리가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담긴 종이컵을 들고 서 있던 저는 문득 휴게실 쪽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에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들 지훈과 며느리 혜영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은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지만 혜영의 표정에는 슬픔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선은 휴대폰 화면을 이리저리 옮기며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듯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 씨, 이제 이 집 재산은 우리 몫이에요. 아버님 돌아가셨으니 장례 끝나자마자 바로 정리해야 해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남편의 영정 앞에 향이 채 꺼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재산 얘기라니. 지훈은 난처한 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런 얘기 지금 할 때 아니잖아. 장례식 중이야. 하지만 혜영은 비웃듯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바보같이 굴지 마요. 가만히 있으면 신우이한테 뺏길 수도 있어요. 내가 눈 뜨고 코 베이는 꼴 보려고 결혼한 줄 알아요? 그 말이 제 귀를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이 자리가 어디인데, 남편의 마지막 길인데 그토록 뻔뻔하게 돈 얘기라니. 순간 숨이 막혀오는 걸 억누르며 휴게실 앞에서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나직은 얼굴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엄마 안사돈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잔뜩 치장한 모습이 영정 앞에 선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의상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태연히 내뱉은 말이 저를 전율케 했습니다. 그래도 오래 병상에 있지 않고 빨리 돌아가셔서 다행이네요. 고생덜 하고 가셨잖아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행이라고요? 제 남편이, 제 삶의 반려자가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다행이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휘감는 걸 느끼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남편이 제 곁을 떠난 게 다행이라니요. 저에게는 너무나 큰 상실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오히려 눈을 굴리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 딸도 간병할 뻔했잖아요. 길게 끌지 않고 빨리 돌아가셔서 우리 딸 고생 안 시킨 게 그나마 다행이라는 거죠.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명복을 빌러온 것이 아니라 딸이 고생 안 해서 다행이라는 말을 하다니. 목구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더 치욕적인 장면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휴게실 뒤편 커다란 화환 사이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혜영과 그녀의 친정엄마가 주고받는 말이었습니다. 너 시아버지 간병할 뻔했잖아. 빨리 돌아가셔서 얼마나 다행히. 아이고, 우리 귀한 딸 고생할 뻔했네. 정말 다행이지. 엄마, 근데 나 여기 계속 있어야 해. 솔직히 너무 답답해. 무슨 소리야. 어제처럼 잠깐 얼굴만 비추고 아프다고 집에 가. 한서방이랑 신우이가 있잖아. 친아빠도 아닌데 뭘 그렇게 지킬 게 있어. 엄마는 내 딸 고생하는 거 못 본다. 제 손에 쥔 종이컵이 덜덜 떨리다 못해
국물이 손등에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의 말이 제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남편의 고통과 제 눈물은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들 편의와 이익만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화환을 해치고 들어가 그 모녀를 붙잡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영정사진 속 남편의 얼굴이 제 눈에 밟혔습니다. 괜히 여기서 소리쳤다간 고인의 마지막 길이 욕되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손을 부들부들 떨며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잠시 후 혜영은 친정엄마와 함께 화장실 간다며 자리를 비우더니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몇몇 조문객이 이상하게 여겼지만 저는 너무나 똑똑히 보았습니다. 멀쩡한 두 다리로 웃음을 감추지 못한 채 장례식장을 빠져나가는 뒷모습을. 그날 밤 빈소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영정 앞에 홀로 앉아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왜 아들 며느리를 믿지 말라고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내가 귀가 멀고 눈이 멀어 그 말 뜻을 몰랐습니다. 울분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들은 말과 본 장면은 제 평생 잊히지 않을 상처가 되었습니다. 발인 날 아침 하늘은 잿빛으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차갑게 스며드는 공기와 함께 제 마음은 한없이 무거워졌습니다. 오늘이 바로 남편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날이라는 사실이 뼛속 깊이 다가왔습니다. 장례식장 마당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친척들이 모여 있었고 새벽부터 모여든 조문객들이 발인을 준비하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인사를 받으며 애써 정신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시선은 자꾸만 며느리 혜영을 찾고 있었습니다. 발인 날만큼은 진심으로 남편의 마지막 길을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이내 산산조각 났습니다. 혜영은 대충 머리를 묶고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에는 눈물 한 방울 없었고 오히려 지루함이 가득했습니다. 구두굽 소리가 쿵쿵 울리며 고요한 빈소의 공기를 깨뜨렸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와서 건성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근데 오늘은 오래 못 있어요. 친정엄마랑 약속이 있어서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혜영아,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알고 하는 말이니? 내 시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날이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러나 혜영은 눈을 피하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근데 다 준비 다 됐잖아요. 지훈 씨도 있고 신우이도 있잖아요. 굳이 제가 끝까지 있어야 할 이유 없어요. 제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남편의 영정이 흐려 보였고 발밑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 지호는 입술만 깨물 뿐 아내의 말에 반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혜영은 대충 절만하고는 그럼 이따 연락드릴게요. 말을 남기고 호련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친척들이 서로 눈치를 주며 속삭였습니다. 아니 며느리가 왜 저래? 발인 날인데 저렇게 가버려? 역시 딸이 든든하네. 지은이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 말들이 제 귀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잠시 뒤 지은이가 다급히 달려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엄마, 방금 봤어요. 언니가 친정엄마 만나서 백화점 간다고 지훈 오빠한테 말하더라고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길을 두고 백화점이라니. 저는 손이 떨리는 가운데 혜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들려온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가볍고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혜영아, 지금 어디 있니? 내가 있을 자리가 어딘지 모르겠니? 그러자 혜영은 환하게 웃는 듯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이 백화점 50% 세일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아니면 평생 이런 날은 없잖아요. 이런 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쇼핑 끝나고 시간 되면 들를게요. 저는 전화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불덩이가 치솟았습니다. 혜영아, 너 지금 제정신이니? 내 시아버지 발인 날이다. 내가 자리를 지켜야 할 날이다. 그런데 쇼핑이 그렇게 중요하니?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혜영은 귀찮다는 듯 짧게 잘라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어차피 지훈 씨랑 신우이 있잖아요. 저는 오후에 들르면 돼요. 저는 전화를 끊고 난 뒤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옆에 있던 지은이와 사위 혜민이 제 어깨를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기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가족이 아니에요. 발인 행렬이 시작되자 영정 앞에서 모두가 숙연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흰 국화꽃이 줄지어 놓였고 장례식장의 북소리와 울음이 뒤섞였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한 자리가 텅 빈 채로 보였습니다. 바로 며느리의 자리였습니다. 친척들 중 몇몇은 다시 수군거렸습니다. 며느리가 끝내 안 보이네. 아휴, 저 집도 참 안 됐다. 아니, 아들은 뭐한데? 자기 부인이 아버지 발인날에 나타나지도 않는데. 저건 아들이 더 문제인 거야. 딸 하나가 더 효녀네. 그 말들이 제 귓가에 맴돌며 더 큰 수치심을 안겼습니다. 남편의 관이 천천히 장례식장을 나설 때 저는 눈물이 쏟아지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여보, 당신 말씀이 맞았어요. 끝까지 믿을 수 없는 아이들이었어요. 관을 따라 걸으며 저는 모든 희망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서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마지막 믿음과 신뢰가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발인이 끝나고 장례식장이 서서히 정리되자 저는 마치 몸의 힘이 모두 빠져나간 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동안 버티며 쏟아낸 눈물과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와 온몸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의 관이 화장장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저는 발인 행렬 맨 앞에 선 딸 지은의 단단한 뒷모습을 보며 간신히 버텼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 곁에 있어야 할 아들과 며느리의 자리는 끝내 비어 있었습니다. 그 허전함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장례식장의 불빛이 희미해질 즈음 지은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울어요. 참으려고 하지 말고요. 저랑 사위가 있어요. 엄마 혼자가 아니에요. 따뜻한 손길에 눌러왔던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저는 지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지은아, 그래도 내 아들이잖니. 아무리 속을 썩여도 그래도 내 자식이잖니. 말끝이 떨리며 끊겼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삼키며 저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엄마, 저는 오빠가 엄마 마음 아프게 하는 거 도저히 못 봐요. 엄마가 자꾸 오빠 두둔하는 게 더 속상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은의 말이 옳다 해도 제 가슴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아들을 향한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키워낸 아들, 어린 시절 두 손을 꼭 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던 기억, 아빠 무릎에 앉아 깔깔대던 웃음소리, 그 모든 순간이 제 눈앞에 겹쳐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미련을 무자비하게 짓밟는 일이 곧 닥쳐왔습니다. 장례식장이 완전히 정리되기도 전에 아들 지훈이와 혜영이가 제 앞에 불쑥 나타난 것입니다. 혜영은 팔짱을 낀 채 굳은 표정이었고 지훈은 잔뜩 상기된 얼굴이었습니다. 지훈이 먼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아버지 재산이 다 엄마 앞으로 넘어갔다면서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저희 몫이 있어야죠.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발인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아들이 이제는 재산 얘기부터 꺼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가에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지금은 그런 얘기 꺼낼 때가 아니다. 내 아버지 가신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돈 얘기를 하니. 하지만 혜영이 비웃듯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권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아버님 재산이 다 어머니 앞으로 가 있다 해도 그건 결국 우리 몫이기도 해요. 욕심 부리지 말고 공평하게 나눠주세요. 그 뻔뻔한 말투에 제 가슴이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임종 전에 내게 직접 말씀하셨다. 너희를 믿을 수 없다고. 그래서 다 내 앞으로 해두셨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돈은 생활비로 쓸 거다. 아직 너희 몫은 없다. 지우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어떻게 저희를 못 믿을 수 있어요? 저희도 자식인데요. 아버지 재산인데 왜 엄마가 다 주고 계세요? 그 말에 혜영이 거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이렇게 불공평할 수 없어요. 저희는 작년 내내 엄청 신경 쓰고 힘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장례 내내 자리를 비우고 발이날 백화점에 가 있던 그들이 이제 와서 힘들었다고 말하는 모습은 잔혹한 희롱 같았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 자리에서 폭발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제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내 아들이잖니라는 미련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국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지훈아, 혜영아, 지금은 내 아버지를 떠나보낸 지 며칠 안 된 때다. 이런 얘기는 차후로 미루자. 나는 지금 너무 지쳐 있다. 그렇게 말하며 자리를 피했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끝없는 허무와 아픔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발인이 끝난 지 며칠이 흘렀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장례식장에 묶여 있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남편의 차가운 관과 그 앞에서 싸늘한 얼굴을 하고 있던 며느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발인 날 백화점 세일을 이유로 제 곁을 떠나버린 며느리의 뒷모습이 자꾸만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제는 지켜야겠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래도 아들과 며느리에게 작은 몫은 남겨주려 했습니다. 아무리 못나도 자식은 자식이라고, 그래도 조금은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은 모두 제 앞으로 되어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혼자 다 쓰겠다는 생각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아들 지훈이, 딸 지은이 두 아이에게 고르게 나누어 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장에서 보여준 그들의 행동은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특히 발인 날의 일이 떠오르면 지금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머니, 오늘이 백화점 50% 세일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이 아니면 평생 기회가 없을 거예요. 그 뻔뻔한 말투, 그리고 끝내 돌아오지 않았던 그 태도.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속에서 서서히 무언가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밤 저는 홀로 방 안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언제나처럼 잔잔히 미소 짓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아직도 그의 마지막 목소리가 생생히 맴돌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세상을 떠나면 자네가 모든 걸 책임져야 해. 나는 지훈이를 믿을 수가 없어. 그 아이가 자네를 더 힘들게 할 게 뻔해. 그러니 제발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말고 지켜야 하네. 자네가 흔들리면 다 무너져. 남편의 그 목소리는 제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저는 사진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나는 그래도 지훈이가 달라지길 바랐어요. 마지막까지 기대를 버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여보가 왜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는지. 이제는 나도 흔들리지 않겠어요. 약속할게요. 당신이 지키라던 그 말, 이제 내가 꼭 지킬게요.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다 말라버릴 정도로 울고 나서야 비로소 가슴속에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딸 지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홀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갈한 정장을 입은 법무사가 일어나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르신.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증여해서 완전히 제외하고 싶습니다. 제 딸 지은에게만 제 재산을 일부 넘기려 합니다. 법무사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통은 자녀 간의 갈등을 줄이려 일부라도 나누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더 이상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제 남편도 생전에 당부했습니다. 아들을 믿지 말라고. 그리고 제 눈으로도 확인했습니다. 그 아이와 며느리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더는 제 마음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안에서 솟아나는 단단한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법무사는 제 표정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머니 말씀대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서류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검은 잉크 냄새가 은은히 풍기는 종이 위에는 제 이름과 딸 지은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단호하게 제 이름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제 손끝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차인 하나의 진한 미련과 흔들림이 모두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자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이제 됐지요. 이제는 내가 당신의 뜻을 지켰습니다. 가슴 한켠이 시원해지면서도 동시에 아직 남아있는 모성의 미련이 쓰디쓰게 저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는 흔들리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끝이다. 더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내 남편의 당부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 삶을 내 뜻대로 지킬 것이다. 그 길 위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눈물 대신 단단한 결심이 제 가슴에 자리 잡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명을 마치고 돌아온 뒤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당부를 지키겠다고 결심했으니 더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짐을 시험하듯 어느 오후에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 혜영과 아들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혜영의 표정은 다부졌고 지훈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들어와. 거실에 앉자마자 혜영은 팔짱을 낀 채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본론부터 말할게요. 아버님이 남긴 재산 중에 저희 몫이 있습니다. 왜 딸에게만 주시나요? 저희도 자식입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 둔물 한 잔을 조용히 마셨습니다. 목이 마르는 대신 마음은 단단해져야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끝났어. 너희들 몫은 없다. 지훈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재산은 우리 목도 있는 거잖아요. 왜 지은이한테만 줘요? 저는 그 눈빛을 담담히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임종 전에 직접 말씀하셨어. 너희를 믿을 수 없다고. 그래서 내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 나는 그 뜻을 지켰을 뿐이야. 혜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감정적으로 결정하신 거죠. 장례 때 제가 조금 빠졌다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는 몸이 안 좋았고요. 어머니도 다 아시잖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 속 분노가 뜨겁게 치솟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 들었어. 판 뒤에서 내가 친정엄마와 나눈 얘기를. 너 시아버지 간병할 뻔했잖아. 빨리 돌아가셔서 얼마나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지. 엄마, 근데 나 여기 계속 있어야 해? 어제처럼 잠깐만 있다가 아프다고 집에 가서 쉬어. 한서방이랑 신우이가 있으면 되는 거지. 친아빠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말했잖니. 친아빠도 아닌데 왜 장례식장을 지켜야 되냐고 말했다. 그런데 친아빠도 아니라면서 남기고 간 재산은 왜 받을 생각을 하니?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훈이 제 말을 막으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엄마, 그건 오해예요. 혜영이가 흥분해서 한 말이고. 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해가 아니야. 나는 내 귀로 똑똑히 들었다. 그리고 발인 날 내 아내는 오늘이 백화점 50% 세일 마지막 날이라며 떠났어. 그날 내가 뭐라고 했니? 알았어 하고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잖니. 그게 너희 마음이다. 혜영은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도요. 법적으로 저희 권리를 있잖아요. 아가씨만 챙기면 안 되죠. 어머니가 편애하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저는 웃음도 분노도 아닌 아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편애가 아니다. 책임이야. 마지막까지 남편의 뜻을 지키는 책임이란 말이다. 너희가 장례식장에서 보인 태도는 내게 결정을 확신하게 만든 증거야. 그때 안방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잠시 일어나 전화를 끊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사이 혜영은 거실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탁 두드리며 지훈에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밀어붙여. 엄마 기세 깎일 때까지. 저는 그 속삭임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제 여동생, 그러니까 아이들에겐 이모인 박정옥이 들어왔습니다. 여동생은 사정을 대강 들었는지 제 옆에 서서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내가 옆에서 보려고 왔어. 지훈아, 혜영아, 오늘은 말을 똑바로 하자. 장례식 내내 누가 뭘 했는지 내가 다 들었어. 지훈이 불쾌한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모가 왜 끼어들어요? 이건 가족 문제예요. 여동생이 단호하게 받았습니다. 그래, 가족 문제지. 언니가 가족에게 당하는 일을 내가 모른 척할 수 없다. 너희가 정말 가족이라면 발인할 자리를 지키는 게 먼저였어. 혜영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재산은 재산이죠.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짜고 저희를 배제하면 우리는 가만히 못 있어요. 여동생이 다시 말했습니다. 짜다니, 말을 곱게 해라. 내가 화한 뒤에서 뭐라고 했는지 어르신들 다 들었어. 친아빠도 아닌데라는 말을 내뱉고도 무슨 권리 타령을 하니. 그때 복도 쪽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이웃 주민 두 분이 현관 앞까지 와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목소리가 밖까지 들려서요. 저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한 분이 난처해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해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혜영은 이웃들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목소리를 낮추는 척하면서도 결국 독한 말을 꺼냈습니다. 이 집 결국 우르고 되는 거잖아요. 서류를 어떻게 꾸미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변호사 선임하면 어머니도 귀찮아질 텐데요. 저는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아주 또렷했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말했다. 내 남편 몫은 없어. 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모든 절차를 마쳤다. 지훈아, 내가 내 아들이라서 나는 오래 버텼어. 그래도 내 아들이잖니. 그렇게 마음을 붙들었지. 그런데 너는 끝내 나를 실망시켰어. 내 아버지 마지막 길까지 버렸잖니. 지훈이 주먹을 움켜쥐고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끝까지 그렇게 나오면 여동생이 지훈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만해라. 더 말하면 다친다. 너희가 지금 언니한테 하는 말이 폭력이야. 이웃 한 분이 다시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정말 신고할까요? 혜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지훈 씨, 나가요. 여기선 대화가 안 돼. 지훈이 마지막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엄마, 후회하지 마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몰라요. 저는 아주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내 아버지 말이 마지막 기준이야. 너희는 그 기준을 스스로 밟아버렸어. 문이 쾅 닫히며 두 사람의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여동생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언니, 잘했다. 정말 잘했다. 저는 그제야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오래 매달리던 미련이 한순간 떨어져 나간 듯 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을 울리며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이웃 주민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아까 그 두 사람 다시 올라오면 바로 알려주세요. 우리가 함께 있겠습니다.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덧붙였습니다. 정말 끝났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거실 바닥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여보, 오늘 제가 선을 그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던 그 선을 제가 확실히 그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몫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서서히 가라앉고 차가운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결말을 향해 걸어가는 일뿐이라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지훈과 혜영은 결국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일부 재산이 이미 제 딸 지은 앞으로 증여 완료된 사실이 명확히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손이 덜덜 떨렸고 며느리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몫은 왜 없는 거야?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다가 울분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길로 우리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지훈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잘못했어.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 아버지 돌아가신 충격 때문에 그랬던 거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줘. 혜영도 눈물을 줄줄 흘리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때는 제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제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후회가 이제 무슨 소용이니? 내 아버지 마지막 길조차 지키지 못한 게 너희야. 사람들 앞에서 창피 준 것도 너희야. 그때는 나를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울고불고 해도 끝난 건 끝난 거다. 그 말에 혜영이 더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사람들 다 알게 되면 저희 창피해서 못 살아요. 동네에서도 다 들었을 거예요. 제가 발인날 백화점 갔다는 소문도 나고 친정엄마가 한 말도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제 체면이 다 땅에 떨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체면을 깎은 건 내가 아니라 내 자신이야. 내가 뱉은 말, 내가 보인 행동, 그게 다 너희가 만든 거다. 누굴 탓하겠니? 지우는 마지막까지 매달리듯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난 아들이잖아. 내 몫은 조금이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차갑게 잘라냈습니다. 아들 맞지? 하지만 아들로서 할 도리는 다 버렸잖아. 내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너희를 믿지 못한 이유를 나는 이제 똑똑히 알았다. 더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 그 순간 마침 동네 주민 몇 분이 지나가다 현관 앞에서 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들 수군거리며 저를 보았습니다. 저 집 아들 며느리 장례식 때 그렇게 행동했다더니 결국 저런 꼴이네. 효도는커녕 재산만 탐내다가 저렇게 무릎 꿇는 구먼. 지훈과 혜영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창피와 수치심이 온몸을 덮쳤는지 고개를 들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 지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은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됐어. 아버지 뜻도 엄마 뜻도 다 지킨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끝이다. 더는 뒤돌아보지 않겠다. 지훈과 혜영은 흐느끼며 계속 매달렸지만 저는 단호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지은과 함께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뒷문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당부를 끝까지 지켰다는 사실이 저를 지탱해 주고 있었습니다. 집 밖을 나서며 저는 마지막으로 현관을 돌아봤습니다. 무릎 꿇고 울부짖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스쳐갔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을 빌려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매달리는 건 미련일 뿐이라는 것을요. 저는 딸 지은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손끝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비로소 제 앞에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편과의 약속을 지켜냈다는 안도감 속에서 제 남은 인생은 제 뜻대로 살아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붉게 저무는 하늘 아래 저는 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나는 더는 흔들리지 않는다. 남편의 뜻을 지켰으니 이제 나의 삶을 지키겠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